안녕하십니까. 숙박신문사 발행인 윤요왕입니다. 자, 저희 신문 2020년 경자년이라고 하죠. 2020. 뭔가 새로운 기운이 움틀 것 같은 2020년입니다. 자, 첫 번째 2020년 신문 1호로 저와 함께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문 제호가 숙박신문이고요. 25년 됐죠. 1995년 5월 1일 날 창간을 했습니다. 25년 된 신문이고, 여기에 보면은 대한민국 숙박업 중앙회, 지회, 지부 뉴스를 총망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은 그 호텔, 모텔, 펜션 이런 일반 숙박업 시설들이 속해 있는 대한숙박업중앙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소식 저희 신문에 아주 총망라되어 있고요. 자, 그 협회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숙박업계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담으려 합니다. 저희는 숙박업 전문지를 지향합니다. 자, 그러면 일면 뭐라고 제목을 붙였을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 활성화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뜻이냐. 국내여행 숙박비 30% 소득공제. 큰 도움 여부. 사실 이거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지금 홍콩이라든가, 홍콩에서 연일 데모, 또 필리핀 화산, 중국의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외국의 악재가 있습니다. 그런 악재 때문에 덕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국내에 외국인 관광객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숙박업주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불경기가 심화되어 있고, 또 그걸 떠나서 숙박업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의 규제 샌드박스라고 해서 약 4,000개 정도의 공유 숙박을 일단 허용한 거는 정부가 이거는 좀 큰 미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숙박업소들은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가정집이나 불법 오피스텔 뭐 이런 곳에서 숙박업을 해서 기존 숙박업소에 타격을 미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기존의 숙박시설도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잘 되는 곳도 많습니다. 잘 되는 비결은 저희 숙박신문에서 꾸준하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설 명절 연휴인데요. 이런 명절에도 좋은 숙박업소, 장사가 잘 되는 숙박업소를 찾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되는 곳이 있다는 소리죠. 저희 숙박신문에 게재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들, 그런 중개업소에는 연휴를 잊고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물건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곳에 와서 상담을 받는 거죠. 컨설팅을 통해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을 찾는 겁니다. 모든 숙박업소가 대부분은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그 중에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대2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잘 되는 곳 20%를 80%가 먹여 살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숙박신문이나 협회나 모든 곳에서 모든 업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숙박업중앙회와 저희 숙박신문 그리고 숙박 앱을 제작하는 휴먼플러스라고 하는 회사, 그 밖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여러 회사, 이 LGU 플러스라든가 키스정보통신 등 여러 회사들이 함께 하는 숙박협회 예약앱이 지금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6월경에 베타 버전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협회 예약 앱은 모든 숙박업소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기존에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다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업소들이라고 하더라도 협회 예약 앱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다. 예약이 이루어져야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당 업소는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를 해줄 예정입니다. 아무 부담 없습니다. 또 그 참여하게 되면 광고 패널이나 결제 단말기 이런 걸 무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숙박업소가 2020년부터는 새롭게 숙박업 할 의욕을 고취하는 그런 해로 시작될 거라고 저희 신문사는 믿습니다. 물론 협회와 같이 손을 잡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협회가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들을 저희 숙박신문 1호로에 자세하게 수록을 했습니다. 자, 이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면 보겠습니다. 자, 대한숙박업중앙회 신년 할애와 숙박업을 설명해 성대하게 완료하고 새 다짐을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님 사진부터 해서 그날 아주 떡을 쓸었는데 떡에 근하신년 2020년 1월 9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 신문 1호로에는 자세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실려 있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저희 신문사 홈페이지나 저희 블로그, 카페 이런 매체를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 신문사로 연락을 해 주시면 저희 신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12면 숙박앱의 과도한 광고 선전비 대신 직접 마케팅을 실천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어떤 것이 큰 건가? 효과가 크더라도 비용이 과다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당신은 숙박업 승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미래 사회, 미래의 숙박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회사는 텔피아라고 그러고 인테리어나 자금, 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관련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신년사 정경재 회장님의 신년사가 실려 있네요. 2020년 숙박업 최대 과제는 예약앱 대체 수단을 발굴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죠. 난방비를 치솟는데 좋은 보일러를 인증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와의 전쟁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협회 행사했던 여러 가지 이모저모 사진들도 실려 있습니다. 협회가 이끌고 회원이 밀어주는 숙박업계의 관행 굳어지는 한 해 되길 바란다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시대는 성큼 다가오는데 우리는 탈원전하고 있다. 그럼 무슨 대책이 있을 건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력 수요 관리라고 하는 정책을 펼 것이다. 이것은 피크죠. 피크는 여름
에어컨을 많이 틀어서 피크, 겨울에 난방을 많이 해서 피크, 그런 피크에 한 번 정도 절감을 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나 시설에 대해서 정부가 막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간에서 활동을 한 대리점이나 딜러에 대해서도 15년 동안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숙박업을 하면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투잡으로 할 수도 있고 전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정부 사업이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에는 대한숙박업 중앙에는 물론 지회지부 모두 잘 되길 기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여기 대구지회에서 제가 위생교육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 커팅에 대비하는 통신사들의 속내를 잘 들여보면 길이 보인다 하는 거죠.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TV를 보던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기존 코드를 잘랐다는 겁니다. 기존의 유선이나 IPTV를 보던 거에서 OTT를 활용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TV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뭐 뉴스도 볼 수 있고, 스포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뭐 다 나오죠. 뭐 뉴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봐야 되는 콘텐츠, 영화, 드라마 이런 거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은 화면이 적죠. 이거를 대형 화면으로 가정이나 숙박업소 같은 데서 보려면 OTT 박스, OTT 셋탑 박스가 필요합니다. OTT 플랫폼에 접속을 하는 거죠. 숙박업소에서는 딜라이브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50% 넘게 이렇게 OTT를 활용한 TV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신도시 복합 모텔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유. 신도시 쪽 모텔이 장사가 잘 되는 거죠. 자, 고약하다는 고양이 배설물 냄새도 제거하는 초강력 탈취제가 나왔다. 냄새 싹싹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전국에서 사용해 본 업소에서 엄청난 그 찬사의 메시지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냄새가 아주 고약하다고 하는데 고양이 배설물 냄새죠. 그곳에 칙칙 뿌리기만 해도 냄새가 제거되는데 숙박업소의 고약한 냄새는 호텔처럼 강제 배기 시스템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다중이 뱉어내는 갖가지 냄새, 찌든 냄새, 담배 냄새일 수도 있고요. 땀 냄새일 수도 있죠. 숙박업소는 뭐 땀을 많이 흘리는 곳이니까. 그리고 뭐 신발에서 나오는 냄새, 또 그리고 하수구에서 나오는 냄새, 그리고 오래 사용된 가구 같은 거에 배어있는 냄새, 이런 벽 같은 곳에 숨어있는 냄새. 자, 이런 냄새를 아주 뼛속까지 깊숙이 침투해서 사라지게 하려면 이런 냄새 싹싹과 같은 탈취제를 안개 분사를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세게 강력하게 탈취 활동을 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씩 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실천한 업소에서는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런 찬사가 도착한다 하는 그 대표님이 직접 그거를 숙박업주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미성년자는 2002년생부터이다. 뭐 그런 거죠. 지금 숙박업소는 연나이 19세죠. 지금 대부분 만 18세 이거고 이번에도 그 고3 일부는 선거에도 참여합니다. 자, 이 청소년들이 자꾸 성장을 합니다. 이거
청소년 보호법의 나이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상의 그 숙박업주한테 불리한 조항들, 이런 것들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 현재 청소년들은 숙박업소 출입을 조금 천천히 오셔도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위반을 물론 사중 처벌한다. 정경주 회장님이 얘기했죠.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영업이 폐업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거고요. 폐업 많다 하는 겁니다. 홍남구총리는 공유경제 통해 경제회복 도약기에 반드시 살릴 것이다. 여기 공유경제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 머릿속에 등장하는 것이 첫 번째는 모빌리티죠. 차량 공유입니다. 택시하고도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죠. 두 번째가 숙박입니다. 숙박 공유죠. 일반 가정집을 숙박업소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밖에 공유 자전거, 공유 주방, 뭐 공유 오피스 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 미미하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큰 가닥이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는 이걸 반대하면서 3명 정도가 벌써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자, 기존의 그 택시 같은 경우 전 재산이다시피 하는 그러한 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다 하는 위기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숙박업도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경제 도약의 기회다. 이건 조금 좀 너무 아니한 생각 아닌가. 지금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거에 맞는 경제 발전 요소를 끄집어내야 됩니다. 지금 먹고 살 거리 중국처럼 지금 웬만한 규제는 다 없애가지고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드론이랄지 뭐 전기차랄지 뭐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발전시키길 바랍니다. 기존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정책보다는 좀 더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책을 피길 바랍니다. 자, 암호화폐로 손님을 숙박업소에 오도록 만드는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뭐 이오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은 채굴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컴퓨터를 막대하게 돌려야 되는데 이 채굴을 간단하게 이 QR 코드 가지고 채굴을 하는 방식입니다. 획기적인 방식이죠. 이 QR 코드를 찍기만 하면 스마트폰으로 그러면 채굴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채굴을 하기 위해 숙박업소로 많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동산 운영 칼럼인데요. 결국 숙박업소 운영은 인테리어, 매수 모두가 자금 문제다. 자금을 해결해 주면 된다 하는 거죠. 이 자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텔피아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일반적인 사진은 아닌 것 같죠?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분명히 이 차를 마실 수 있는 탁자인데 양쪽에 의자가 있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의자는 아니고 변기죠.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자 하는 뭐 그런 의미로 이런 사진이 이렇게 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해결해야 되겠죠. 자금 부족하면 자금을 더 갖다 써야 되고 사업이니까 자금이 계속 부족해서 결국 넘겨야 된다고 그러면 좋은 가격으로 넘겨야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그거를 매입할 수 있는 기관, 물론 금융기관도 포함되겠죠. 그런 거에 대해 다 관심을 갖고 상담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행인 칼럼. 중국인만 쳐다보는 호텔, 숙박 예매만 의지하는 모텔.
다리가 부실해진다. 응? 그리고 이미 부실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 숙박신문과 협회가 예약 앱을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앱에 무슨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이 숙박업주의 다양한 선택의 선택지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물론 하는 겁니다. 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연탄값보다 싼 난방비라면 객실 축제할 필요가 있나? 침대 난방, 숙박신문에 침대 난방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UHD TV 중소기업 제품으로 가성비에 승부한다 하는 거죠. 중소기업 제품은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제품의 질은 좋은데 많이 안 찾게 되는데 가성비가 좋다 하는 내용입니다. 숙박업소 같은 데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품은 좋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기어때 대한민국 숙박 대상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모텔을 먼저 파는 사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배달의 민족 독점 공포에 배달 음식점 떨고 있다 하는 내용. 그리고 리얼돌이라는 성인용품에 고민 중인 정부. 양지로 나오는 성인용품에. 이거 한번 볼까요? 성인용품입니다.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5년 됐다고 그랬죠. 25년 숙박신문이 25년 전 처음 창간호를 제 손으로 발행을 할 때 이제 앞으로 숙박업소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된다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최근에 여러 앱들이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성인용품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마트몰 이렇게 대기업이 운영하는 이런 몰에도 들어갑니다. 대기업이 운영되는. 그리고 24시간 편의점,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에도 들어갑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성인용품 시장.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성인용품을 비치해놓고 파는 거, 이거 늦추면 안 되겠죠. 먼저 선점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한 콘돔에서부터 바이브레이터 재밌게 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수갑이랄지 속옷이랄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팔 수도 있고 또 안내문만 해놓고 업주가 내줄 수도 있죠. 구입하겠다는 분들. 자, 그거를 매대를 우선 무상으로 설치하고 거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을 나눠 갖겠다고 하는 게 모두비치라고 하는 회사에서 추진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모텔 인근에서 배달을 해달라고 그러면 여기 있죠. 이런 오토바이, 이건 배달의 민족 오토바이인데 이런 오토바이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최근에 숙박 앱을 사용하는 업소와 숙박업소를 사용하지 않는 업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숙박업소를 앞으로는 성인용품을 취급하는 업소와 취급하지 않는 업소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성인용품이 완벽하게 양지로 나오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리얼돌은 다릅니다. 리얼돌은 최근에 성매매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합법화라고 볼 수도 없고 합법화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대법원 같은 데서는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뭐 그런 쪽으로 했는데 숙박업소에서 이거를 놓고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상적으로 어른들의 놀이 용품인 성인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까지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생활용품이 됐기 때문에 그 시장을 놓치는 것보다는 그거를 선점을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숙박신문에서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신문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 신문 내용이나 숙박업 전반에 대해서 숙박업 전반에 걸친 운영 어떻게 운영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렇죠? 홍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 신문사에 자금 관련돼서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법적으로 뭐가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비품을 쓰는 게 좋으냐, 어떤 보일러를 쓰는 게 좋으냐, 어떤 객실 관리를 하는 게 좋으냐, 협회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냐, 뭐 이런 거부터 앱을 활용하는 방법, 특히 OTA를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 활용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떻게 되고, 사실 모텔이 OTA를 활용할 때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문구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이 숙박 앱을 활용할 때는 그 어깨의 힘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을 올리려면 과감하게 앱에 대실이 있으면 대실도 올려야 됩니다. 숙박업은 다른 업종과 틀리게 대실이라고 하는, 숙박은 원래 잠을 자는 곳인데 잠을 자지 않고 잠시 이용하는 대실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품목도 있습니다. 그 좋은 품목 활용해야 되겠죠. 내 공간을 파는 곳이죠.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호텔 같은 곳은 이미지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 이미지에 벗어나는,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벗어나는 그런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일반 호텔 정도라 그러면 대실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대실을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겁니다. 특히 부티크 호텔 이런 곳에 그거를 앱 같은 곳에 올려놓고 파는 것도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인용품을 취급하게 되면 자사 호텔이나 모텔 홍보할 때 과감하게 성인용품을 취급한다고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앞으로 막 달아날 것이기, 휙 달아날 것입니다. 과감한 홍보, 적극적인 홍보, 저희 숙박신문과 함께 2020년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문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